그것을 가로막고 흔들려고 하는 좌파 세력들을 확실하게 제압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애국 시민들이 강력하게 뭉쳐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보십시오. 브라질 같은 나라가 왜 선진국으로 못 갔냐? 결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 민주주의가 과잉이 돼가지고 별의별 거 주장하고, 과잉으로 주장하고, 예? 과잉으로 무슨 사상의 자유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주저앉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각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러면은 왜 30, 40대가 40%나 못 믿겠다. 그런 사태가 왜 발생했냐. 네. 또 요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왜 패배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명확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첫 번째로 MB정부가 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MB정부가 지금 가려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의 세종시 수정안 문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저는 MB정부의 입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요,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하고 행정부가 다 반경 3, 4km 그 안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제가 방금 워싱턴에서 왔지만 워싱턴도 바로 그렇거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할 것 없이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합청사가 세종로에 있고, 그리고 5개 부처가 과천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광화문하고 세종, 과천하고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요. 그것도 일주일 1시간 거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천에 있는 청사들은요, 전부 세종로에다가 사무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물며, 구구 2층이 국무총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종시로 간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한국에 있는 거의 우파세, 대부분의 국무총리들이 거의 모두 한 80% 이상의 우파 세력들이 전부 이거는 안 된다 말이야. 이건 안 된다. 세종시는 이 수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자기는 조금 끝난 다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나서준 거거든.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4대강 문제도요. 그 4대강 정비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운하도요. 무슨 낙동강하고 한강을 갖다가 연결시키겠다는 건 그건 무리죠. 그걸 하려면은 물동량 계산도 정확해야 되고 경제성 계산도 정확해야 되고 그걸로 인한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도 정확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리였거든요. 그렇지만 소운하 예를 들면은 한강 경우에는 양평까지, 저기 영산강 경우에는 광주까지, 또 금강 경우에는 공주연기까지, 또 저기 낙동강 경우에는 상주 문경까지, 만약에 거기까지 5,000도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말만 꺼내요. 무슨 굉장히 약한 행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좌파로 몰고 간 거는 이거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잘한 겁니다. 아니 천안함 폭침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강경정책을 써야죠. 만약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말이야 자꾸 김정일하고 자꾸 대결 구도로 가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정일하고 친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떠들죠. 또 좌파들도 그렇게 떠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말을 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그럴 겁니다. 봐라. 남하는 말이 한 방 딱 얻어맞아야 정신 차린다. 요 다음번에 또 문제가 있으면 한 방 꽝 때리자. 그럴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죠. 네. 왜 천안함을 북진시켰겠습니까? 김정일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한 방 꽝 때리면 틀림없이 한국 안에서 난리가 날 거다. 그래가지고 봐라 이명박이가 말이야 왜 저 김정일한테 그렇게 맞서서 대결하느냐 좀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떠들고 좌파 언론도 그렇게 떠들고 다 그렇게 떠들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전쟁한다. 전쟁은 그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니죠. 전쟁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안함 사건 같은 게 있으면 그거보다 10배, 20배 북한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도록 매운맛을 보여주는 일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보리 선언이 좀 성명서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미국도 흔들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고 저는 이럴 때 우리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단호한 정말 크게 우리가 갖고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고 가지 않으면은 나라가 정말 큰일 난다. 왜 미국의 안보가 지켜지느냐? 케네디 대통령이 큐바 사태가 일어났을 때 3차 대전을 각오하고 말이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막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걱정돼서 밤잠을 못 자고 나중에 보니까 라디오에서 얘기가 후르시초프가 다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안심하고 잠을 잤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은 지킬 수가 없는 거다, 평화를. 저는 요새 같은데 특별히 케네디 대통령의 그런 태도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명박 정부가 소통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머릿속에는요, 시민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요, 이제는 정부와, 그 다음에 재계와,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이 세 영역이 같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풍찬노숙하면서 막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의 중요성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기업에만 있다가 너무 쉽게 그냥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예? 이것도 사실은 친북 좌파 덕입니다. 메가도동산 철거 사건 나고 그 다음에 평택에서 이 북창을 든 좌파들이 비무장한 젊은 군인들을 막 공격해대고 그걸 보고서는 그냥 나라가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로 저놈 좌파 정권을 잡으면 나라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LB가 뭐 BBK 사건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찍는다. 그래가지고 500만 표를 넘어서 대통령이 너무 쉽게 그냥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힘으로 당선되는 줄 알고 말이야. 인사도 전부 독점해가지고 선진 국민연대 사람들만 전부 출세시키고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문제도 발생하고 이 양반이 그냥 시민사회라는 걸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기업하고 정치가 근데 또 정치권은 정치도 모른다.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6.2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첫 번째 다 패배하고 나서도 하시는 말씀이 경제 잘 일으키겠다. 그 말 한 말씀 하는 거고. 제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이 이게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죠.